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3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오늘 온통 화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사실입니다. 40대 검사장인데 검사장 위에 고검 검사장이 있죠. 그 다음 대검 차장이 있죠. 그 다음이 검찰총장이죠. 그 위에 또는 곁에 수평으로 법무장관이 있습니다. 자, 몇 단계를 띄었습니까?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파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구도가 이렇게 됩니다. 어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그리고 황운하 지금 피고인 신분입니다. 의원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이 두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카드로서 한동훈 장관 지명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어쨌든 구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게임이 윤호중 대 한동훈 구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동훈 검사장은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해가지고 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정상이지만은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5월 10일 이후에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윤호중 씨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제1차 장애물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공포하느냐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는 겁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에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통과시킨다 하면은 그때 국민의힘, 그때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되는 거죠. 정부가 취할 조치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률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아주 논리적인 싸움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맡아서 하기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실력이 최고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 윤호중 대결로 간다. 그런 중에 지방선거가 있다 이겁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대패를 하면은 이게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결정적 타격을 입는 것인데 이번에 인수위가 오늘 이게 헌법 위반이다 하고 딱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이 시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위헌이라고 보는 인수위 측의 주장은 이겁니다. 헌법에 헌법에 검사가 수사 주체로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근거입니다. 헌법 제12조 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검사가 어떤 사람을 체포, 구속 또는 어떤 지역을 압수 또는 수색할 때 검사가 반드시 영장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든지 수사 지휘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니, 수사권이 날아가 버리면은 검사가 어떻게 체포, 구속, 압수, 수색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경찰이 영장을 검사에게 제출하면은 그걸 그냥 받아가지고 법원에 전달하는 전달하는 역할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수사권을 박탈해버리면은. 왜냐면 수사 지휘권도 같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게 하라고 적혀 있지는 않잖아요. 이걸 누구가 읽어봐도 검사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체포해도 좋으냐, 구속해도 좋으냐, 압수해도 좋으냐, 수색해도 좋으냐 하는 걸 판단을 해가지고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경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법상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헌법 하나도 아니고 헌법 제12조 3항 제6조 두 군데에 걸쳐서 검사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게 이게 백조의 이거는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대낮의 무슨 암흑을 연출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이 헌법이라는 장애물을 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좌파 중심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지금 좌파 진영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일은 처음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장일치로 반대하는 건 처음 봤다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빼고 자, 이런 구조에서 윤호중 씨가 한동훈 씨한테 법리로 이겨야 됩니다. 논리 싸움에서 이겨야 되느냐. 근데 이 윤호중 씨는 이길 사람인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왔는데 보통 철학과를 나온 사람은 용어를 아주 정확하게 씁니다. 철학이라는 게 결국 말로 사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와 사고를 결합시켜야 그게 철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나온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이게 어휘력이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이 윤호중이라는 분은 이게 좀 심합니다. 윤호중 씨는 막말 대장 아닙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막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이재명, 정청래, 윤호중 세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씨를 인간 쓰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 쓰레기를 청소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검색을 해보니까 윤핵관은 무당이다. 왕윤핵관은 김건희고 그는 예비 최순실이다. 이게 정치인이 할 이야기입니까? 무당을 이렇게 욕하면 안 됩니다. 무당은 우리 민속신앙 샤머니즘을 이어가는 문화재적 존재입니다. 무당을 이렇게 욕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품지 않을까요? 한국의 무당이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분들이 이번에 윤석열 당선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영향력이 많습니다. 이 무속인들이. 이거는 일종의 종교 비하입니다. 무속인을 욕하면 안 되죠. 이 정도 수준 가지고 한동훈에 이길 수 있느냐. 한동훈 씨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있는데, 유시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가지고 진행되는 재판에서 유시민 유의 이 지식인들을 삼겹살 먹는 채식주의자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윤호중 씨는 이 전과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은 전과자고 한 사람은 피고인이에요. 황운하는 피고인이고 윤호중 씨는 전과자입니다. 무슨 전과자냐? 악질적 전과자입니다. 1980년이죠, 아마. 그때 서울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 유시민,
윤호중, 이런 사람들이 그 서울대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젊은 사람을,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 정보기관에 프락치지 해가지고 자백하라고 며칠 동안 감금, 폭행, 고문한, 그걸 멀쩡한 사람을 프락치로 몰아가지고 고문했다 이겁니다. 윤호중 씨가 직접 했는지 윤호중 씨한테 얻어맞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이 분별력이 좋지 않잖아요. 멀쩡한 사람을 프락치로 모는 게 그게 분별력이 나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지금 만장일치니까 사면초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 복잡한 대한민국에서 멋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좌파 진영에서도 반대하죠. 언론 반대하지. 우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변, 참여연대도 반대하면 우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자신들 죄를 많이 지은 자신들이 살기 위한 발버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 위반이다. 이걸 가지고 한동훈 측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일대 선전전을 할 때 윤호중 같은 이 정도의 의기력과 이 정도의 분별력과 이 정도의 논리력으로 이길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준석 국민의 대표 페이스북이 참 재밌습니다. 뭡니까 이거?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민완박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히 박살난다. 지민완박. 이거 혹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밀선대위원장이 아닌가요? 이건 농담입니다. 감사합니다.